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제일 빨리 돈이 모이는 곳이 어디죠?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사실 단기간에 제일 크게 흔들어주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지배구조 이슈, 경영권, 주총, 지분 같은 단어가 붙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종목이 바로 그 전형이에요.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여기서 질문 하나. 지주사는 왜 뉴스 하나에 이렇게 크게 반응할까요? 실적이 바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주사는 그룹 전체의 키를 쥐고 있고 그 키를 누가 잡느냐가 바뀌면 회사의 방향, 이사회, 배당과 주주환원, 계열사 의사결정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최근 한미사이언스에서 시장이 반응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6.45%를 장외에서 추가 매수합니다. 이게 얼마치냐? 기사마다 숫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대략 2,100억 원대 규모로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로 신동국 회장 개인 지분은 22%대로 올라가고 한양정밀 보유분까지 합치면 특수관계인 기준으로 29.83% 말 그대로 30%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딱 느껴야 합니다. 6.45%는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주사에서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의결권 싸움이라는 게 결국 12% 차이로 판이 갈리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죠. 이거 단순히 투자일까요? 아니면 경영권 영향력을 확실히 키우려는 걸까요? 시장 분위기는 후자 쪽 해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사건의 배경 왜 하필 지금이었나? 최근 한미약품 내부에서는 전문 경영인 체제와 대주주 영향력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커졌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박재현 대표가 경영 간섭 문제를 언급했고 내부에서도 대주주 측 경영 관여 중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영권 분쟁 재점화 조짐이라는 표현이 기사 제목으로도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가 갑자기 2천억 넘게 베팅을 한다?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이 정도 돈을 넣는 건 회사가 싸서 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 판을 정리하겠다는 신호일까?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분을 어디서 샀냐가 핵심이에요. 이번에 신동국 회장이 지분을 매입한 쪽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대상 중 하나가 코리포항인데 이 코리포항이 오너일가 책임종륜 동사장 측과 연결된 계열로 알려진 곳이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단순히 시장에서 조금씩 매집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분을 덩어리로 받아오면서 지배력 지렛대를 확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계약 체결일 매입 단가 관련해서 계약 체결일 종가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싸게 주어 담는 투자라면 보통 시장가 이하를 노리기 쉬운데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받아왔다는 뉘앙스가 붙는 순간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이건 주식 수익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의결권 가치까지 계산한 매수였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상상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왜 뛰었나 실적이 아니라 프리미엄이다.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강하게 반응한 이유는 단순해요. 실적의 변화가 아니라 판의 변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경영권 이슈가 붙으면 시장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첫째, 누군가 지배력을 더 강화하려 한다면 추가 매집이 이어질 수도 있다. 둘째, 주총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의결권 확보 경쟁, 위임장 경쟁이 붙을 수도 있다. 셋째, 지배구조가 바뀌면 주주환원, 배당, 자사주 같은 정책 변화 가능성이 생긴다. 넷째, 지주사 할인 요인이 줄어들 수도 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은 지주사 주가가 왜 항상 저평가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지주사는 구조상 중간에서 깎이는 할인이 생깁니다. 지주사가 계열사를 들고 있어도 지주사 주주가 그 이익을 100% 다 받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고 또 대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굳어져 있으면 소액주주 환원이 약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경영권 이슈는 그 할인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확 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다음 질문이 나와요. 그럼 이거 계속 들고 가면 되나요? 더 갈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편입니다.
이건 단순 호재 해석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나눠봐야 해요. 앞으로의 시나리오 3가지. 1. 모멘텀 지속 시나리오 분쟁이 진짜로 커진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건 뭘까요? 추가 지분 매입 공시가 더 나오거나 주총 의결권 경쟁이 본격화되거나 이사회 구성 변화 시그널이 나오거나 전문 경영인 체제 vs 대주주 영향력 갈등이 더 공개적으로 이어지는 것. 이미 기사에서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흐름이 보도되고 신동국 회장 측 지분이 30% 근처까지 올라왔다는 팩트가 잡혔죠. 이런 환경에서는 시장이 한 번 더 상상합니다. 추가적인 지배력 강화가 나오겠는데? 주총까지 가면 더 뜨겠는데? 이 기대가 유지되면 주가는 한 번 더 파동이 생길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파동은 직선 상승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종목은 급등하고 흔들고 또 뉴스 하나 붙고 또 급등하고 이 흐름이에요. 이 모멘텀 소멸 시나리오 뉴스 공백이 온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제일 흔합니다. 뉴스가 딱 터지고 시장이 흥분하고 며칠 지나면 추가 뉴스가 안 나오는 구간이 와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 이벤트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악재가 아니라 재료 소진입니다. 악재는 오히려 추가 뉴스로 거래가 붙기도 하는데 재료 소진은 거래량이 꺼지고 조용히 빠져요. 이벤트성 상승은 거래량이 생명인데 거래가 죽으면 사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샀고 더 사고 싶은 사람은 뉴스가 더 필요하고 이익 본 사람은 슬슬 던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눌림이 깊어질 수 있어요. 3. 구조 개선 시나리오 주주친화 정책이 실제로 나온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중장기적으로 제일 좋은 그림입니다. 경영권 이슈가 단순한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 운영과 지배구조가 실제로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는 경우죠. 예를 들어 배당 정책이 더 명확해지거나 자사주 정책이 등장하거나 지주사 구조에서 할인 요인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런데 이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체크해야 할 건 이런 질문이에요. 진짜로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나? 지주사 가치가 계열사 가치와 더 연결되나? 회사 돈이 어디로 쓰이나? R&D와 생산, 투자 의사결정은 어떤 방향인가? 이런 게 보이면 이벤트주가 아니라 가치주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뭘 봐야 하나? 뉴스 말고 신호를 봐야 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차트만 보지 말고 신호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추가 지분 공시가 나오는가? 오늘처럼 큰 덩어리 매입이 한 번 더 나오면 모멘텀은 살아있어요.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발언이 더 강해지는가? 최근 인터뷰와 내부 움직임 관련 보도처럼 갈등이 공개적으로 커질수록 시장 관심은 더 커집니다. 셋째, 거래량이 유지되는가? 이벤트주는 거래량이 식는 순간 위험해져요. 넷째, 주총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의제가 올라오는가? 이사회, 정관 변경, 배당, 감사 선임 같은 의제는 주가를 다시 흔들 수 있어요. 한미사이언스의 본질도 같이 보자. 지주사라는 건 결국 한미약품 그룹 가치와 연결된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벤트를 보면서도 항상 본질을 같이 봅니다. 지주사가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바닥을 받쳐주는 건 계열사의 사업과 현금 흐름이에요. 한미사이언스는 그룹 지주사로서 한미약품과 그룹의 가치와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꼭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경영권 이슈가 끝나면 무엇이 남지?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단타가 아니라 중기 전략이 나오거든요. 만약 경영권 이슈가 끝나도 그룹의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 실적 개선, 배당 정책 강화 같은 본질이 남는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슈가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주가는 다시 평균값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대주주 지분 30% 근처의 의미. 신동국 회장한 양정밀 합산이 29.83%라고 했죠. 여기서 30%는 상징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숫자를 심리선으로 보거든요. 30%를 넘기면 이제 단일 최대주주 지배력이 더 세졌다. 이런 해석이 강해지고 30%를 못 넘기면 아직 판이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즉 30%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스토리의 강도를 결정하는 심리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지분 움직임이 나오는지 혹은 여기서 멈추는지가 단기 주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전 구간 지금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량 홀딩이 아니라 전략 홀딩이 답이다. 여러분 보유자 입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그냥 믿고 버틴다예요. 이건 실적주처럼 분기 실적 보고 기다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벤트주는 스토리 유지 게임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갑니다. 첫째, 수익권이면 일부를 확정한다. 이건 심리 방어입니다. 사람은 수익을 한번 확정해야 남은 물량을 흔들림 없이 들고 갈 수 있어요. 둘째, 남은 물량은 트레일링 관점으로 본다. 고점 대비 몇 퍼센트 꺾이면 자동으로 경계 모드. 이게 이벤트주에서 생존율을 올립니다. 셋째, 추가 뉴스가 나오면 강하게 반응하되 뉴스 공백이 길어지면 욕심을 줄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한미사이언스에서 다음 뉴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가 지분 매입? 주총 의제? 경영진 교체? 주주환원 카드? 이 중 하나라도 더 구체화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파동이 생길 수 있어요. 리스크도 정확히 짚자. 분쟁 프리미엄은 양날의 검이다. 이제 리스크입니다. 이건 꼭 말해야 해요. 첫째, 변동성 리스크. 경영권 이슈는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합의, 봉합, 조용해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모멘텀이 급격히 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과열 리스크. 이벤트가 강할수록 단기 차익 매물도 강합니다. 셋째, 본질과 괴리 리스크.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사람들은 실적과 무관하게 붙어요. 그럼 한번 흔들릴 때 생각보다 깊게 흔들립니다. 넷째, 정보 비대칭 리스크. 지분 싸움은 내부 정보가 더 빠른 영역이라 개인 투자자는 항상 뉴스로 뒤늦게 확인하는 위치에 서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건 기사 요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시와 의결권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결론 지금 한미사이언스는 무슨 종목인가? 실적주가 아니라 지배구조 모멘텀주다. 정리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지배구조 이슈, 경영권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신동국 회장이 지분 6.45%를 장외에서 추가 매수했고 총 규모는 2,100억 원대 수준으로 보도되며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29.83%, 30%에 육박합니다. 동시에 전문 경영인 체제와 대주주 영향력의 충돌이 공개적으로 언급되며 시장은 경영권 분쟁 재점화 가능성에 프리미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전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이 스토리가 이어지느냐, 끊기느냐. 이어지면 한 번 더 파동, 끊기면 눌림.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전량 홀딩으로 끝까지 갈 건가요? 아니면 일부 수익을 확정하고 남은 물량으로 스토리를 따라갈 건가요? 저라면 이벤트주는 언제나 확정 수익 남은 물량으로 이 방식으로 갑니다. 시청자에게 던질 마지막 질문. 여러분은 한미사이언스가 이번 이슈를 계기로 주주 친화 정책까지 보여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분 싸움으로 끝나는 단기 이벤트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